네, 화요일에는 라이브 머니톡 시간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이 시간만 되면요. 네. 제 옆에 있는 남유식 아나운서 눈이 반짝반짝 빛나요. 네, 저는 미리 준비를 하고 있어요. 반짝반짝해질 준비를 하고 있는데요. 오늘 네. 그런 시간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문동관 미래에셋증권 대전센터 선임 매니저 나와주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세 분 다 잘 지내셨습니까? 네, 잘 지냈습니다. 네, 어떻게 공부한 대로 재테크 계획들은 잘 착착 실행하고 계신지? 일단 저희가 열심히 배웠잖아요. 배운 네. 거를 이제 토대로 열심히 해보려고 하고 있는데 쉽지는 않고 약간 기초를 약간 복습하는 느낌으로선 보냈던 것 같아요. 수아 씨는요? 저는요, 지난번에 개인연금 말씀해 주셨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관련된 영상들 보면서 조금씩 공부를 하고 있어요. 저는 그때도 그랬지만 현재도 해외 주식과 국내 주식을 병행하면서 어허. 주식으로 재테크를 열심히 열을 올리고 있습니다. 네. 저희도 열심히 하고 있어요. 네, 네, 네. 지난 한 달간의 이 주식 시장의 어떤 평가 이런 게 먼저 우선적으로 궁금한데요, 매니저님? 네. 보통 이제 5월 같은 경우는 우리가 이제 셀인 메이라고 하는 얘기들이 좀 있습니다. 이게 그 셀인 메이 앤 고 어웨이 이런 뜻인데요. 네. 5월에 팔고 떠나라 이제 이런 얘기를 말합니다. 사실 이게 우리나라에 통용되는 개념은 아니고 미국 월가에서 쓰였던 말인데요. 보통 계절적으로 보면 11월부터 4월까지는 주식시장이 이제 강세였었고요. 5월부터 10월까지는 상대적으로 주식이 약세였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5월 달이 되면 아무래도 시장이 약세일 가능성이 있으니 5월에 주식을 팔고 휴가를 가라. 이제 이런 의미로 통용되는 일종의 증시 격언 같은 건데요. 네. 반드시 이런 얘기들이 항상 일맥상통 일치되는 건 아니고 예. 2020년 작년 같은 경우를 보더라도 5월 달에는 상당히 크게 팬데믹 이후에 네. 주식시장이 강세를 보였기 때문에 이거는 참고적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지난번에 출연했던 4월 20날에 그때 당시 코스피 지수가 3,220포인트였었는데요. 네. 오늘 종가를 확인해 보니까 3,173포인트로 살짝 조정을 좀 받았더라고요. 네. 코스피 그 코스닥 같은 경우는 그때 역사적인 이제 1,000포인트를 돌파했다 맞아요. 제가 이런 얘기도 드렸었었는데 네. 1,031포인트에 마감이 된 그때 당시보다 오늘은 이제 969포인트로 인해서 상대적으로는 좀 더 크게 조정을 좀 받았었습니다. 네. 이 아까 증시 격언 잠깐 말씀드렸는데 이런 격언 같은 거는 우리 투자자분들은 이렇게 참고하는 정도를 보시고요. 네. 내가 투자하고 있는 기업의 어떤 내재 가치 혹은 뭐 재무제표를 꼼꼼히 체크하신 다음에 결정을 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네. 네. 지난번에 문동관 매니저님이 투자를 하기 전에 자신의 성향을 먼저 파악하고 그리고 중요한 거 재무제표를 꼭 보라 이렇게 네네. 말씀을 해주셔가지고 제가 열심히 보는 법까지 검색을 해봤거든요. 맞죠? 재무제표 네, 보는 거. 맞습니다. 네네. 제가 여기서 깜짝 퀴즈 한번 드리겠는데요. 네. 네네. 재무제표의 중요성은 이제 세 분 다 알죠, 많이 알죠. 생각하셨을 것 같고요. 이 재무제표라고 하는 거를 기업의 성적표 같은 건데 네. 어디서 확인을 하는지 혹시 기억나십니까? 영업 실적 이런 거, 영업이익 이런 거요? 그렇죠. 요즘 다 어플 주식 주식. 부산은 어플로도 이렇게 하면은 들어가고 있는데 그냥 기업 가치 나와 있는 것 띵 같던데요? 하면은 바로 표로 검색해보면. 딱 PER 다 뜨던데요. 네, 맞습니다. 뭐 우리나라는 또 인터넷 강국이다 그렇죠. 보니까 네, 다양한 강국입니다. 사이트에서 다 조회해보면 나오는데 네. 실제로 이 재무제표를 제대로 보기 위해서는 다트, 즉 전자공시 시스템이라고 하는 사이트에 들어가면 훨씬 더 많은 정보들을 확인할 수 있고 오. 객관적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전자공시 시스템은 일종의 주식 투자자들의 보물창고 같은 거예요. 여기에는 이제 사업 보고서, 분기 보고서뿐만 아니라 어떤 기업의 어떤 공급 계약이나 중요한 이슈들 같은 경우에 여기서 이제 공시를 의무적으로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이트만 잘 참고하셔도 굉장히 괜찮은 수익률을 만들 수가 있을 것입니다. 네. 오늘 주식 초보자들을 위한 어떻게 보면 입문서라고 할 수 있어요. 네. 우리 문동관 매니저님과 이야기 나눠보고 있는데요. 이것까지 내가 질문해도 되나 싶으실 정도의 질문도 저희가 대신해 드릴 거니까 그럼요. 걱정 안 하셔도 돼요. 일단 주식이라는 건 사고 파는 거잖아요. 네, 맞습니다. 그렇다면은 내가 사는 주식은 누가 파는 거고 그리고 내가 파는 주식은 누가 사는 거고 이거 궁금해하실 수 있어요. 눈에 안 보이시니까요. 그럴 수 있거든요. 이런 기본적인 개념부터 좀 잡아주시죠. 네, 알겠습니다. 네. 우리가 이제 주식 시장에 투자하는 거는
상당히 많은 참가자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쵸? 뭐 우리나라에 있는 지금은 이제 주식 투자 인구가 더 많이 늘어났기 때문인데요. 단순하게 설명드리자고 하면은 이 수요와 공급의 법칙에 따라서 이제 모든 의사결정이 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어떤 투자자가 A라고 하는 주식을 보유를 하고 있는데 이 주식이 앞으로 가격이 떨어질 것 같아요. 네. 그렇게 생각을 하면은 팔려고 하겠죠. 그렇죠. 근데 팔려고 하는 사람들도 믿지만 이 주식을 같은 주식을 가지고 누군가는 사고 싶을 것입니다. 네. 싸다. 나는 이거 살 거야. 그러면서 이 주식 시장에 있는 수많은 사람들이 참가하고 있기 때문에 사는 사람만 있는 게 아니고 파는 사람만 있는 것도 아니거든요. 네. 그러다 보니까 이 사람들이 수요와 공급의 법칙에 맞게끔 거래가 이루어지고 주식 시장이 이제 돌아간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럼 매니저님 말씀대로 내가 만약 주식을 사려고 할 때 이 주식의 가격이 가장 중요한 그렇죠. 거잖아요. 네네네. 얼마에 사고 얼마에 팔지. 네. 그러면 이제 장이 열렸을 때는 막 실시간으로 가격이 막 이렇게 수시로 변동이 되는데 그 가격은 어떻게 정해지는 거죠? 제가 이걸 설명할 때 제가 한번 예시를 들어보겠습니다. 네. 저는 이 볼펜을 한번 우리 세 분께 한번 팔아볼게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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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볼펜은 잘 안 보시겠지만 사실은 이 삼색펜입니다. 세 가지 색이나 나와요? 네, 굉장히 차린가요? 유니크하고 예. 그리고 뭔가 반짝반짝거리고 네. 저는 네. 이 볼펜을 5,000원 주고 샀어요. 그래서 이거를 갖다가 좀 비싸게 팔고 싶죠, 당연히. 네. 6,000원, 7,000원 받고 팔고 싶은데 세 분은 어떠세요? 얼마에 사고 싶으세요? 저는 솔직하게. 1,000원이요. 1,000원? 저는 700원 드리겠습니다. 700원? 700원? 그래도 뭐 파는 사람 입장에서는 한 5,100원, 100원만 더 얹어서 오, 엄청 완전 고쳐지겠다고요? 네네. 아, 네. 이유가 있을 것 같아요. 잡으셨네요. 네. 왠지 혹하셔서 그랬을 것 같은데요. 누구를 잡으셨네요. 네. 제가 생각했던 대답하고는 좀 다른데 일단 저는 팔려고 한 사람이니까 그렇죠. 네, 훨씬 더 비싸게 팔고 싶어 하겠죠. 네, 네. 그러면은 이제 5,100원을 부른 네. 세 명 중에 제일 높은 가격에 팔 겁니다. 네. 근데 만약에 우리 장 MC님께서 한 뭐 500원에 사겠습니다 하면 네. 저는 이 세 분 중에 그나마 제가 손해를 보더라도 조금은 더 높은 가격에 제시를 했던 우리 유 MC님께 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사는 사람과 파는 사람이 이렇게 1대1로 매칭이 되지만 가격이 오르거나 떨어지는 이유는 저는 이거를 비싸게 팔고 싶어 하지만 시장에서는 그걸 받아들여주지 않고 있거든요. 결국에는 낮은 가격으로 팔 수가밖에 없기 때문에 그래서 가격이 형성되는 겁니다. 이걸 바로 이제 호가라고 하는 거고요. 네. 수요와 공급의 법칙이 또 여기서 적용이 되는데 팔려고 하는 사람보다는 살려고 하는 사람이 더 많거나 주식을 갖고 싶어 하는 사람이 많으면은 가격은 당연히 올라갈 것이고 반대로 이 볼펜처럼 별로예요. 나 이거 안 살 거예요 하는 사람이 많으면 많을수록 이 가격은 떨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네. 주식의 원리도 이와 같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네, 그리고 이 주식 투자를 하는 주체로서 저같이 5,100원 주고 사는 개인 투자자도 있을 것이고 네네. 그리고 들리는 말에는 뭐 외국인 그리고 기관들도 있다고 하는데 이분들은 누구예요? 개인 투자, 이제 투자를 주체하는 투자의 크게 주체를 보면은 세 가지로 분류할 수가 있는데요. 첫 번째 이제 개인 투자자, 그리고 외국인 투자자, 그리고 기관 투자자로 분류를 할 수 있습니다. 네. 개인 투자자는 이제 개인 자격으로 투자하는 이제 소액 투자자, 물론 뭐 큰 금액을 투자하는 분도 있지만 이분들을 뜻하고요. 외국인 투자자는 외국 국적을 가지고 외국계 은행 또는 외국계 기관 투자자들을 바로 우리가 외국인 투자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마지막으로 기관 투자자는 개인이 아닌 자기 자금이 아닌 어떤 회사나 기관에 소속이 되어서 여기에 있는 그 회사의 자금을 가지고 투자를 하는 그런 주체들을 기관 투자자라 하고요. 뭐 보통 연기금이나 증권사의 자기 자본으로 투자하는 경우를 보통 우리가 이제 기관 투자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네. 그리고 주식 투자할 때 보통 이런 말들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외국인과 기관이 어떤 주식을 사고 파는지 좀 지켜봐라 라고 하는데 그 이유가 뭘까요? 보통 이제 외국인과 기관 투자자들 같은 경우는 특정한 그들만의 전략이나 원칙을 가지고 투자를 합니다. 그래서 어떤 산업이 어떤 주식이 좋아진다. 예를 들면 실적이 개선된다. 업황이 좋아진다. 지금은 안 좋지만 이렇게 판단되는 기업들에 대해서 이제 주로 이제 매수를 하게끔 되어 있는데요. 아무래도 그렇다 보니까 투자 수익률이 조금 더 좋아질 수 있는 여지가 있기 때문에 그들의 어떤 수급 동향을 보고 의사결정을 하라. 이제 그런 취지에서 이제 얘기가 나오는 거고요. 근데 이제 외국인과 기관이 투자한다고 해서 반드시 수익률은 나는 건 아니기 때문에 참고하는 자료로만 참고하는 용도로만 쓰시는 게 바람직하겠습니다. 네. 네. 경제 뉴스 보다 보면 이렇게 기관 투자 얘기들 많이 들으셨을 많죠. 거예요. 그 궁금증은 해소가 됐을 것 같은데 또 많이 나오는 말이요.
보통주, 네. 우선주 이런 얘기들도 많이 하시더라고요. 네, 이건 도대체 뭔가요? 보통주와 우선주는 이제 이런 개념으로 보시면 됩니다. 우리가 주식 투자, 주식을 가지고 있다는 거는 주권을 가지고 있고 주주, 즉 주인이란 뜻이거든요. 네네. 그래서 보통 주식에는 우리가 보이진 않지만 의결권이라는 게 존재를 합니다. 예, 그래서 지분이 많으면 대주주가 되는 거고 대주주가 임명하는 뭐 대표이사나 아니면 본인이 직접 등판해서 기업을 경영할 수도 있고요. 그래서 의결권이 있는 주식을 보통은 우리가 보통주라고 하고요. 네. 반면에 우선주라고 하는 거는 의결권이 없습니다. 의결권이 없는 대신에 배당을 갖다가 먼저 받을 수 있는 우선권이 정해져 있어요. 그래서 보통주와 우선주를 비교를 굳이 해보자고 하면 같은 기업을 투자하는 거지만 의결권이 보통주는 있고 우선주는 없고 반면에 우선주는 좀 더 배당을 많이 받고 보통주는 일반적인 배당을 받는 게 바로 이 차이점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근데 제가 요즘에 유심히 이렇게 차트를 보다 보니까 같은 회사인데도 이렇게 보통주보다 우선주가 갑자기 급등하거나 급락하거나 이런 경우가 많이 눈에 띄더라고요. 그래서 되게 조심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는데 이게 맞는 건가요? 네. 보통은 이제 보통주가 이 정도의 가격이 형성된다고 하면은 우선주는 이 가격보다는 보통 낮게 거래됩니다. 왜냐하면 보통주는 의결권이 있기 때문에 좀 더 높은 가격, 우선주는 의결권이 없으니까 낮은 가격으로 형성되는 게 일반적인데요. 보통주 대비해서 우선주 같은 경우는 시가총액도 작고 거래량도 작기 때문에 조금만 매수를 해도 가격이 막 급등하는 경우가 생겨요. 우리 MC님께서 말씀하신 게 바로 그런 점인데요. 가격이 그 보통주보다 이렇게 올라가는 경우도 덜어 생기게 됩니다. 이럴 경우에 가격이 올라간다라는 의미 때문에 섣불리 이제 추격 매수를 한다거나 그럴 경우에는 낭패를 볼 수도 있기 때문에 꼭 이 우선주가 왜 올라가는지에 대한 근본적인 이유를 파악하시고 그다음에 의사결정을 하시기를 권해드립니다. 네. 지금까지는 이제 보통주, 우선주에 대해서 알아봤는데 사실 이제 주식을 투자한다라고 하면 보통 주변에서 가치주, 상장주 이런 말씀 많이 하시더라고요. 이거 개념에 대해서도 좀 짚어주세요. 네, 가치주와 성장주라고 하는 거는 사실 구분이 아주 칼같이 명확하지는 않습니다. 예, 어떤 사람은 이 기업을 봤었을 때 똑같은 거지만 성장주라고 볼 수도 있고 일각에서는 이거는 가치주야라고 볼 수도 있는데요. 굳이 이제 이 개념에 대해서 설명을 한번 드리자고 하면은 성장주라고 하는 거는 현재는 현재 가치보다 앞으로 미래 성장성을 보는 투자, 이걸 바로 성장주라고 합니다. 네. 예를 들어서 지금은 재무제표상으로 이익은 별로 벌고 있지 않고 심지어 적자를 보는 기업일 수도 있는데 앞으로 회사가 조금만 더 성장을 하면은 지금보다 훨씬 더 큰 수익을 볼 수 있겠다라고 판단되는 그런 기업들. 그런 투자를 이제 성장도 투자라고 하고요. 네. 가치주라고 하는 거는 지금은 돈을 굉장히 잘 벌고 있고 그리고 재무제표도 괜찮습니다. 하지만 이 내재 가치에 대비해서 주가가 상대적으로는 낮게 형성돼 있는 즉 저평가라고 판단되는 기업들을 보통 우리가 가치주라고 얘기를 합니다. 매니저님 말씀 듣다 보니까 그럼 대표적으로 딱 떠오르는 게 성장주 중에 최근에 그 상장된 그 빠르게 배송해주는 그런 회사 있잖아요. 네네. 실적은 마이너스인데 네. 그게 성장주라 볼 수 있는 건가요? 그렇게 볼 수 있죠. 네, 그런 기업들이 이제 대표적인 성장주라고 또 볼 수도 있고, 예를 들면은 이제 바이오 기업들 중에서 네. 신약 개발하는 기업들이 있어요. 네네. 신약 개발들 같은 경우 신약 개발하려면 굉장히 많은 돈이 들어가거든요. 네. 임상 실험도 해야 되고, 뭐 결과도 보고해야 되고. 하지만 지금은 뭔가 된 게 없기 때문에 회사는 계속 돈만 지출하지 재무제표상으로는 막 빨간불이 잔뜩 들어와 있습니다. 이런 기업들은 지금은 안 좋지만 앞으로 이 신약이 완료가 되면은 이익이 어마무시하게 날 엄청. 거기 때문에 네. 이런 기업들을 우리가 이제 성장주라고 보통은 이제 통칭합니다. 네. 어렵네요. 이 성장주를 택할 것이냐, 가치주를 택할 것이냐. 많은 분들이 고민하고 계실 것 같은데 성장주는 아무래도 조금 위험하지 않을까요? 네, 그럴 어때요? 수 있죠. 네. 사실 이 가치주냐 성장주냐 어떤 게 더 맞냐에 대한 논쟁은 예전부터 계속되어 네. 왔어요. 예, 사실은 정답은 없지만 보통은 이제 그 가치주라고 하는 것을 보자고 하면은 이제 워렌 버핏 우리가 알고 있는 제가 몇 번 더 얘기를 드렸던 네. 워렌 버핏이 하면 떠오르는 게 바로 가치 투자자의 대명사 같은 인물이거든요. 근데 워렌 버핏의 면면을 보면은 기업 투자하고 있는 기업의 면면을 보면 가치 투자, 가치주라고 보기 어려운, 즉 성장주에 가까운 기업들을 의외로 꽤 많이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예,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성장주냐 가치주냐라고 하는 논쟁보다는 내가 이제 투자하고 있는 그 기업들의 어떤 내재 가치를 정확하게 이제 뭐 여러 가지 각도를 통해서 판단을 한 다음에 그다음에 의사결정을 하는 게 가치주냐 성장주냐 논쟁 뭐가 더 좋을까라는 구분보다는 더 맞는 방법이 아닐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저는요 처음에 또 주식을 공부하기 시작했을 때 들었던 것 네. 중에 이제 배당주라는 게 있는데 아. 해외 주식 중에 이 고배당주가 참 많거든요. 아, 네, 맞습니다. 그래서 안정적인 투자를 하기에 솔깃하네요. 유리하다 이런 내용을 들었던 적이 있는데 이 배당주에 투자라는 건 어떻게 보시나요? 배당주는 가치주의 뭐 일종이라고도 볼 수도 있어요. 가치주의 일종이라고 볼 수도 있는데요. 보통 우리가 이제 배당을 준다는 거는 어떤 기업이 영업 활동을 통해서 이익을 벌어들입니다. 벌어들인 이익을 가지고 이걸 잉여금이라고 하는데요. 네. 이걸 주주들에게 이제 나눠주는 거를 배당이라고 하고요. 보통은 이제 현금 배당과 주식 배당이 있습니다. 근데 우리나라는 현금 배당을 많이 하는데요. 네네. 그 시가 배당률, 한국에 있는 평균적인 기업들이 이제 배당을 하는 그걸 시가 배당률이라고 합니다. 이 시가 배당률보다 조금 더 높은 배당을 주는 그런 기업들, 이런 기업들을 배당주라고 보통은 이제 통칭을 합니다. 그런데 하나 제가 이제 얘기 드리고 싶은 거는 뭐냐면 기업이 꼭 배당을 준다라고 해서 좋고 배당을 안 준다라고 해서 꼭 나쁘다라고 이렇게 이분법으로 나누긴 좀 어려운 게요. 기업이 이익을 벌어들이는 거 가지고 배당을 줄 수도 있지만 굳이 배당을 주지 않고 회사의 미래를 위해서 재투자를 할 수도 있어요. 그러면서 기업 가치를 이제 높이려는 전략을 취할 수도 있는데요. 아까 얘기 드렸던 이제 버핏이 이끄는 버크셔 해서웨이라는 회사가 있는데 네. 이 회사는 50년이 넘는 기간 동안에 배당을 주지 않았습니다. 한 번도요? 배당을 주지 않았어요. 실제로 배당을 주지 않는 기업으로 굉장히 유명한데 실망스러운데요? 기업이 많이 실망하셨어. 돈을 굉장히 잘 벌고 못 버는 게 아니거든요. 네. 돈을 굉장히 잘 버는 기업에도 불구하고 왜 배당을 안 주냐면 주주들은 불만이 없어요. 50년 동안 배당을 안 줬음에도 이유는 배당을 주진 않았지만 이 이익을 가지고 재투자를 하게 되면 주주가 배당을 받아서 내가 재투자하는 것보다 버핏이 전 세계에서 넘버원이라고 할 수 있는 버핏이 그 돈을 가지고 재투자해서 기업 가치를 끌어올리는 게 더 낫겠다 판단되는 게 이 주주들의 어떻게 보면 생각이 아닐까 그렇게 예측을 합니다. 그래서 네. 배당을 안 줘도 단 한 번도 배당 안 주는 거에 대해서 불만이 없었다. 오히려 그 네. 주식의 가치가 뛰니까 그렇죠. 결론적으로 배당금만큼 더 이익이 나는 거죠. 배당금을 가지고 내가 이익을 체크하는 것보다 이익을 갖다가 픽스하는 것보다는 이 배당금이 재투자를 통해서 기업 가치가 올라가는 게 투자가 더 크다고 하면 굳이 배당을 받지 않고 재투자를 하는 게 좀 더 유리할 수도 있겠죠. 배당금으로 주식 샀다가 네. 그냥 수수료 나가고. 그래서 있는 건데. 그래도 네. 저는요 네. 주식 투자로 배당금 받고 싶거든요. 아. 그러면 이 주식을 언제까지 갖고 있어야 되는 건지 시점, 뭐 조건이 있을까요? 궁금해요. 전 받고 그렇습니다. 싶거든요. 네. 우리나라는 이제 보통 12월 결산 법인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그 해년도에 배당을 받고 싶으면은 이제 12월 31일까지 주식을 보유하고 있어야지만이 배당을 받을 수가 있는데요. 여기서 제가 퀴즈 드리겠습니다. 네. 만약에 배당을 받기 위해서 네. 12월 31일에 주식을 매수하셨다고 하면 배당을 받을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그 기준되는 날에만 하루 이틀이든 보유하고 있기만 하면 될 것 같은데요. 그래서 31일에 샀어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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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면 배당을 받을 수가 있을까 없을까요? 31일이요? 네. 마지막 날에. 31일은 안 될 것 같은데. 네. 사실 31일은 휴장일이긴 한데 예시를 들어서 네. 설명을 네, 네, 드립니다. 네, 네. 마지막 날에 사면은 네. 12월 결산법인 아니니까 배당을 받을 수 있을 수도 있겠지만 사실은 안 됩니다. 예, 왜 그러냐면 우리나라는 이제 3일 결제 시스템 때문인데요. 지난 시간에 한번 설명드렸던 네. 바로 그 네. 시스템입니다. 그래서 31일에 사면 사는 거는 그날이지만 네. 결제가 되는 거는 내년도 1월 달로 넘어가게 됩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 사람은 결국에 주식을 보유한 게 1월 달이기 때문에 그 해년도에는 배당을 받을 수가 없고요. 이틀 뒤 결제가 되는 그 결제 전 이틀 뒤인 28일에 주식을 매수를 해야만 배당을 결국에 받을 수가 있게 되는 거죠. 예, 그러면 여기서 또 하나 또 네. 질문 드려보면 28일까지 주식을 보유하면 배당을 받을 수 있잖아요. 네. 네. 예, 그래서 28일에 주식을 샀어요. 배당 받을 수 있다. 그 다음에 29일에 이 사람이 바로 주식을 팔았어요. 네. 예, 이거는 배당을 받을 수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못 봤죠, 못 봤죠. 그런가? 받을 수 있을 것 같아요. 받을 수 있을 것 같습니까? 네. 28일에 하루만 갖고 있다가 다음날 팔았는데 네. 30일 지나서 배당을 받는다고요? 네.
그러니까 정답이 뭐죠? 일단 정답은 마음이 배당을 복잡한데? 받을 수가 있습니다. 아, 그래요? 네, 맞다. 배당 받을 수 힘들지 있어요. 않을까요? 그 29일 결제일은 또 그렇게 넘어가는 그럼 거예요? 많은 분들이 배당을 엄청 받으실 것 같은데. 네, 맞습니다. 28일에 주식을 사면 네. 결제는 31일이 되니까 네. 당연히 배당 받을 권리가 있는 건 이해되셨을 네네네. 거고. 근데 이 사람이 29일에 팔았어요. 네. 그러면 31일까지는 내가 주식을 보유한 게 되잖아요. 결제가 아직 안 됐기 때문에. 한결제니까. 그렇죠. 3일이 지난 다음에 결제되는 거니까. 네. 그래서 이 사람이 하루 뒤에 팔았어도 1월 달에 결제가 되는 거니까 이 사람 주식을 받을 권리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그 경우에는 배당을 받게 되는 거죠. 하루만 보유한다 그럼 하더라도. 올 연말에는 지은 씨 이거 유념해가지고 그 날짜에 맞춰서 구입하셨다가 다음 날 하시기 바랍니다. 네. 걸로. 또 하나의 전략이 되겠습니다. 전략을 또 하나 알려주셨네요. 요즘에 진짜 주변 사람들 만나면 주식 얘기 진짜 많이 네. 하거든요. 근데 공통적으로 다들 고민하고 있는 부분은 얼만큼 갖고 있느냐. 네. 그러니까 투자의 시기인 거죠. 장기 투자를 하느냐, 단기 중요하죠. 투자를 하느냐. 여기에서 많은 분들이 지금 마음의 널뛰기를 하고 계시거든요. 오늘 팔까 내일 팔까. 내일 팔까 매도 들여다보면서 어떡하지 막 이러고 네. 있는데 뭐가 조금 더 전략적일까요? 일단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단기 투자보다는 장기 투자가 더 유리한 투자 전략이라고 말씀드릴 수 쉽지가 있겠습니다. 않아요. 네, 쉽지가 않기 때문에 더 그렇지 않을까 생각이 네. 드는데요. 단기 투자를 하게 되면은 우리가 이제 우량한 기업이라고 판단돼서 우리가 매수를 했어요. 하지만 아무리 좋은 기업, 아무리 우량한 기업도 단기적으로는 어려움에 겪을 수도 있고요. 그리고 중대한 어떤 도전에 직면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장기적으로 보면 이 기업은 꾸준히 성장을 하고 그만큼 내재 가치가 같이 동반해서 올라갈 거기 때문에 제가 지난 시간에 주식 투자라고 하는 거는 기업과의 동행이라고 말씀드렸던 게 있어요. 맞아요. 그래서 결국에는 장기 투자를 하게 되면은 훨씬 더 괜찮은 수익률을 낼 수 있을 가능성이 좀 높다. 이제 이 점을 말씀드리고 싶고요. 네. 제가 이것과 함께 어떤 통계 자료를 통해서 한번 얘기를 드리고 싶은데요. 우리 화면을 한번 보시면은 네. 화면에 나와 있는 거는 주식 투자의 기간별 수익률을 갖다가 낸 겁니다. 이 자료는 JP모건이라는 회사에서 1950년부터 2020년 무려 70년 동안에 와. 과거 수익률을 이제 통계치를 내본 건데요. 보시면은 이 기간 동안 군데군데 1년만 투자한 사람이 있고 네네네. 5년 동안, 10년 혹은 20년 동안 투자한 사람이 있을 겁니다. 네네. 투자하는 시점은 제각각이니까 뭐 고점에 산 사람도 있고 저점에 산 사람도 있겠죠. 자, 그런데 만약에 이 70년이란 기간 동안 내가 잘 찍어서 그 해년도에 수익률이 좋았으면은 최대 47% 수익률을 낼 수 있지만 만약에 운이 나빴거나 그랬을 경우는 39%의 마이너스가 생길 수도 있게 네. 되는 거죠. 예. 그러니까 표를 보면은 기간이 길어질수록 좀 안정적으로 수익을 낼 수 있다는 말인데 시청자 질문부터 한번 다시 만나볼게요. 네, 많은 분들 남겨주셨어요. 네, 지니님이요. 7살 아이 돌 때부터 모은 용돈이 든 통장이 있는데 약 2천만 원 정도입니다. 와우. 예금 이율이 워낙 안 좋아서 주식을 10년 이상 장기 투자 생각하고 있는데 어떤 종목이 좋을지 팁 같은 거 있을까요? 이 거의 뭐 쪽집게인데 이런 질문 많이 받으시죠? 네. 어떤 뭐 사야 분야를 하나요? 말씀해 주신 게 좋을까요? 네. 분야? 되게 현실적인 질문인 것 같습니다. 네. 일단 장기 투자는 아이 용돈으로 하는 건 잘하고 계신 거죠? 네, 잘하고 있는 겁니다. 사실 우리가 이제 자녀들한테 중요한 게 특히 유태인들 같은 경우는 우리가 그러니까 고기를 잡는 방법을 알려준다고 하잖아요. 네. 그래서 자녀들에게 이렇게 조금씩 주식을 사주는 것도 하나의 좋은 교육 중에 하나라고 생각이 들어서 저는 많이 좀 권유를 해드리는 편인데요. 저는 7살이라고 하는 게 키워드일 것 같아요. 7살이라는 아이는 아직은 뭐 돈이 필요한 나이가 아니고 엄마의 그렇죠. 지원이 있으니까. 네네. 그래서 이 아이가 돈이 많이 필요한 시점이 언제일까 하면은 대학 갈 때가 가장 필요하지 않을까. 그러면 13년 동안 투자할 수 있으니까 주로 이제 우리가 많이 알려져 있는 우량한 기업들 위주로 이렇게 몇 개를 사서 네. 매매하는 게 아니라 쭉 보유를 하시면은 13년이라는 기간 동안 좋은 수익률을 낼 수 있을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 그렇게 판단합니다. 네. 네. 오늘날님은요, 형과 아버지가 주식을 하고 있거든요. 국내 주식과 해외 주식 차이가 무슨 차이라고 하셨는데, 그냥 간단하게 좀 설명해 주시죠. 네, 국내 주식은 국내에 상장돼 있는 기업 투자하는 거고요. 해외 주식은 이제 말 그대로 해외, 미국이든 네. 중국이든 상장돼 있는 주식을 투자하는 걸 뜻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질문 남겨주셨는데요. 샵 2975번입니다.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의 정보 이용료 부과되는 이 번호로 주소와 연락처 남겨주시면 선물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라이브 모니터 문동관 선임 매니저와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